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주와 익산, 임실 등 6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적설량은 임실이 6.5cm로 가장 많고 익산 6, 전주 5.8cm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인 군산은 0.9, 부안은 0.5cm로 상대적으로 적설량이 적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김제와 부안 등 4개 시군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 1도, 동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에 그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온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눈은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주민들에게 재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진안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이곳에서 한 모임의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가운데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있었습니다. 이 군수는 진안군의 새해 국가 예산이 4천억 원이 넘었다는 점을 소개한 뒤 재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합니다. 인구 3만이 감소하고 시군에서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감 친구들 이 양반 한번 더 시켜달라고 얘기하려고. 이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이 군수가 6.13 지방선거에 나서려 한다면 선거일 60일 전인 4월 1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뒤에야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모임 장소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선거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군수는 그날 예산 발언은 기억이 나지만 지지 호소 부분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지난 4일 진안군 선관위에 해당 사항을 자진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뭐 예산만이 따왔다는 얘기 정도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 외에는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자료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제 씨가 공로 연수를 거부한 간부 직원들을 TF팀으로 보내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보류 결정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 대상자들은 여전히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 씨는 공로연수 대상자 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TF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자들을 모두 이 팀으로 몰아 공로연수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김제 씨는 일단 이 같은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방안일 뿐이지 이걸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류 결정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만큼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이른바 비선 실세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공로연수에 들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좀 주었으면 쓰겠어요. 확실하게 이 선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승진 서열에 따라 인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마 두겠습니다. 이우천 권한대행은 시의원들 앞에서도 비선 실세가 누군지조차 모른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로연수 문제를 놓고 인사 파문을 겪고 있는 김제 씨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개발한 신제품 고시를 놓고 환경부와 수년째 갈등만 빚다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0여 명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마저 막막하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달 초에 가동을 멈춰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작년 말로 회사를 다 퇴직하고 올 1월부터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상당히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 업체가 가동을 멈춘 데는 엉뚱하게도 자체 개발한 신제품 때문입니다. 업체는 지난 2008년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오니를 인공흙으로 만들어 폐석산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흙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았고 업체는 이 기술로 산업경제대상과 중소기업 혁신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업체는 환경부에 이 제품을 폐석산 복구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해 줄 것을 8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적격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명이 돼서 반려를 했고요. 업체는 환경부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데도 고시를 미루는 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폐기물 단체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수년째 환경부 고시에 매달리는 사이에 경영마저 어렵게 돼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제품이 폐석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매립장으로 그간 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생산을 멈춘 상태입니다. 업체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상태로 이들 기관의 결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모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곳 모두 미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데다 도시 학교 선호도가 약화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입니다. 전주는 6,690명 모집에 6,253명, 군산은 1,620명 모집에 1,596명, 익산은 1,800명 모집에 1,715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전주가 0.935대 1, 군산이 0.985대 1, 익산은 0.9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평준화 지역 가운데 한두 곳이 미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세 지역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1.02대 1을 기록해 지역별로 2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내신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낮아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고입 선발에서 전반적인 미달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섭니다. 10년 전 2만 6천 명이던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18,000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평준화 지역 신입생 모집 정원을 크게 줄이지 않았고 대입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촌 학생들의 도시학교 선호도도 예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성적 요소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를 막기 위해서 삼시지역의 정원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또 시골 지역의 아이들이 무조건 삼시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자는 모집 정원의 76%에 그쳤고 35개 직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22곳이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는 등 앞으로 학생 모집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해 들어 JTB 전주방송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올해 주요 현안과 계획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송하진 도지사를 이승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도정 방향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핵심 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같은 도정의 5대 축을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해서 한층 더 성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완성도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좀 더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흔히 정책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가야사와 백제 유적을 활용해 과거의 역사로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인 스마트 농생명밸리와 금융타운, 잼버리 대회 등 10대 핵심 사업은 속도를 높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새만금 신공항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잼버리 이전 완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타를 가능하면 면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만약에 예타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잼버리 전에 공항을 완공시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새만금법과 탄소법, 국민연금법과 잼버리법 등 현안과 관련된 4대 법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올 한해 핵심 과제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분권적 개헌이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반구심리. 100리 중에 90리를 왔어도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남원에 도내 첫 애견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출범해 공공건축물의 전통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게 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제1대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연 뒤 전주의 공공건축물의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잘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1억 원을 들여 요천 생태습지공원에 짓고 있는 애견 놀이터가 5월에 문을 엽니다. 남원시는 반려견 운동시설과 애견인 쉼터, 관리용 CCTV 등을 갖추어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견 운동시설이랄지 또 애견 운동과 관련된 접안시설 7, 8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애견인들의 충분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완주군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과 진로 탐색 농촌 체험학습 운영 등 모두 61개 사업에서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많은 사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무주군의 올해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는 환경정화와 복지단체 식당 운영 보조, 그리고 민원 도우미를 비롯한 45개 사업장에서 모두 90명이 참여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북대 의대 학생들이 서남대 의대생의 특별 편입을 반대하며 교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북대 의대생들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 의대생들이 전북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남대 의대생 편입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학습 자격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교육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남대 학생들이 편입한다면 기존 학생들의 수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